네,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요, 시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결국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네. 정개특위가 한 달 활동 시한을 연장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합의돼야 하는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정해진 시한 안에 합의가 되지 못하면 지금 국회 자체가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존재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 이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달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요. 그럼 예비 후보 등록 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에는 이게 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네. 12월 중순이 정말 마지노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현재 불합치 시한은 12월 31일입니다만, 그래도 한 중순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5일부터 이렇게 되니까요. 그 전에는 좀 이게 마무리가 돼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많이 디테일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행 246석인 지역구수를 253석까지 늘리자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비례대표 축소까지도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됐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냥 무조건 축소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농어촌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수를 253석까지 늘리자라는 어떤 원칙,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1등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지역구에서는요. 그러다 보면 되게 1등 내지는 2등, 그러니까 1당이나 2당은 이 의석수를 많이 이렇게 갖게 되지만 3당 이하부터는 거의 실제로 득표를 정당 득표를 한 10% 이렇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의석수를 획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소수당, 특히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목소리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비례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를 무조건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이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당들이 제대로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추천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자꾸 축소하는 쪽으로 한번 발걸음을 그렇게 디디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수자 보호,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침 이번에 이제 이병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장이십니다. 이병석 위원장께서 균형 의석제도, 또 다른 말로는 일종의 연동형 비례인데요. 이런 제도를 중재안으로 내놓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례대표가 7석 축소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당 쪽도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연방제 국가나 아니면 의석수가 한 350석 이상은 돼야 의미가 있고 현재 의원 정수를 300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비례의원이 얼마 안 되는데 결국은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보다는 지역구도가 더 정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나요? 좀 어떤 반론 주실 수 있겠어요? 그 근거가 뭔지 좀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나라에 비해서는 비례 자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봤자 지금 47명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를 취한다고 해서 사실 보호되는, 그러니까 소수당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의원이 몇 명 들어오겠느냐.
뭐 그런 의무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체 의석수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게 별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예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전혀 접근 방법은 이제 반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효과 네. 면에서, 100이 아니라 하더라도 50% 정도의 효과라도 우리 갖고 가야지. 네. 100%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50%고 뭐고 아예 하지 말자 하면 그거는 정말로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례의석이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이제 이 의원님 말씀은 그래도 그 작은 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문제다라는 거죠. 지켜내야 한다. 네. 이런 이제 평행선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야당이 많이 좀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결국 이 권역별 비례대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이걸 이제 거부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 개입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 246석을 253석까지 늘리자. 그래서 비례대표 7석 축소하자.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병석 위원장께서 균형의석제도 일종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줄어드는 7석의 그 비례성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걸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비례대표가 7석이 축소가 될 때는 새누리당이나 우리 당이나 다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의석수가요. 그리고 이병석 위원장의 균형의석제도 연동형 비례라는 거는 이제 소수당을 보호하는 쪽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수당은 수혜자가 되지만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이나 우리 당이나 다 의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이 당 입장에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따져보면 전혀 이득이 되지 않지만 어떤 큰 원칙선상에서 이거를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이병석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좋다 그러면 야당에서 비례대표 7석 축소한 대신에 이병석 균형의석 제도를 수용을 할 경우에 그럼 거기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조건을 하나 더 내놓으셨어요. 전혀 관계없는 국회선진화법까지 내놓으시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 야당이 지금 수용한다고 했던 거를 그러면 김무성 대표께서도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이 건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제 이제 본회의 직후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제 오후에 5시 40분경에 다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의 어떤 논의의 과정을 본다면 어제 오후 그 직전에 뭔가 어떤 외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오게 된 거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